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불 하는데 같이 이렇게 예불을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근 2년 만이죠. 예, 참 좋네. 덕분에 내가 신중청을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죠. 다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그 관등보묘식을 도청 앞에서 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심사에서 합창단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어제 그 행사가 여법하게 잘 끝났습니다. 우리 정심사 신도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행사가 원만하게 잘 회양을 했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꼭 봄 날씨 같지가 않죠. 쌀쌀한 게. 원래는 요맘때는 이제 비 오고 나면 이렇게 점점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가을같이 비 오고 나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비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제 비가 왔잖아요. 금요일 날 밤에. 요즘 겨울에 엄청 가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회지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지난주에 제가 보조국사 정제일이라고 송광사를 들어갔다 왔는데 주화모가 정말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근 20년 넘게 거기를 송광사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여태까지 본 중에서 그렇게 많이 주화모가 말라 있던 걸 그런 기억은 별로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거의 웬만한 데는 바닥을 다 드러날 정도로 많이 말라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금요일 날 비가 좀 와서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행사 준비하느라고 어제 등등 해서 별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봄비에 대해서 봄비를 가지고 오늘은 좀 편하게 봄비를 가지고 본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봄비라 하면은 우리 이제 중생들은 봄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많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지요? 저 심수봉 노래 가사 같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조금 그래도 우리 세대는 요즘은 잘 모르겠고 비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런 것도 있지. 이게 우리 중생들은 비 그러면은 뭔가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비 그러면은 좀 뭔가 좀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연인과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봄에 비가 와야 또 한 해 농사를 잘 지으니까 봄비같이 고마운 게 없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 말고 우리 조사 스님들, 어른 스님들은 이 봄비를 보고 봄에 내리는 이 비를 보고 내지는 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 스님들도 보면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보면 뭔가 좀 이렇게 감흥이 있어가지고 좀 시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생을 대표해가지고 우리 두보 잘 알죠?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두 사람 있잖아요. 시의 신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선, 이태백이고, 그죠? 아는데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죠. 다 알죠? 다음에 이제 두보는 시의
성인이다 해서 시성. 이 두 사람, 물론 뭐 그 앞에 뭐 구론도 있고 뭐 많지만 두 사람을 대표적인 중국의 시인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당나라가 망해가던 혼란기에 살았는데 인생은 너무나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대표해서 두보의 시 중에 춘야희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 시 중에는 스님들은 시라고 안 하고 개송이라고 그러죠. 우리 진각국사 해심 보조국사가 송광사 이제 첫 번째 국사고, 두 번째 보조국사의 제자가 진각국사. 진각국사는 이게 과거 급제한 뒤에 이제 물론 이제 고려 시대인데 과거 급제하고 나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아주 뛰어나요. 진각국사가 시집이 무의자 시집인가 해서 아주 그게 유명한 시집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은사 스님이신 전 방장스님께서 진각국사를 좋아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오래된 진각국사 그 어록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집. 이제 글자도 막 책이 오래돼가지고 낡고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거를 내한테 주고, 야, 네가 이거 컴퓨터로 쳐서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은사 스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만큼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스님 받아가지고 당장 밖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쳐가지고 보내줘. 그래서 이제 밖에 제가 그 전에 출가하기 전에 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고려대장경 전산화하는 거. 그러니까 경전 전산화하는 일을 하다 와가지고 전화해서 이것 좀 입력해 주라 해서 이제 그때 그걸 입력해서 맨날 교종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진각국사 그 어록하고는 나름 참 인연이 많습니다. 지겹도록 봐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스님들을 대표해서 진각국사 어록에 나오는 비에 대한 이야기 시를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사대부와 스님들은 봄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 내 같은 중생은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는데 사대부와 우리 스님들은 뭔 생각을 하나?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두부의 대표적인 시 춘야희우를 보면 춘야희우, 춘야, 봄밤에 희우, 깊은 비다. 그러니까 봄에 농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딱 맞춰서 내리는 비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기쁘다. 시 제목이 춘야희우입니다. 이 시는 유명해요. 원래 유명한데 그 영화 허진호 감독의 영화 잘 모르시는구나. 유명한 영화인데 호우시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넷플릭스를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 마음을 설레게 하는 뭐 그런 로맨스, 중년의 로맨스. 알고 보면 불륜인데 멋있는 로맨스가 나옵니다. 그 호우시절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호우시절이 두보의 시 춘야희우의 첫 구절이 호우지시절, 그 첫 구절을 딴 겁니다. 이제 원래 유명한 시인데 이제 그 영화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알려진 춘야희우라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우지시절 당춘 내 발생이라. 수풍 잠인야하니 윤물새 무성이라. 야경운 무흑하고 강선 화촉명이니 효간 홍습처하니 화중 금관성이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제가 번역한 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문 아는 사람들이나 뭐 폼 잡아가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거 봐도 모르니까 한글로 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호우지 시절이 그 말입니다. 호우, 좋은 비는 지 시절, 시절을 알아서 당춘내 발생해라. 당연히 봄이 되어서 발생, 자연 발생적으로 온다.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어 내리네. 수풍 잠입냐. 수풍, 바람을 따라서 잠이 몰래 들어온다 이거지. 야, 밤에 밤에 비가 오는데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게 꼭 바람을 타고 몰래 이렇게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시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수풍 잠입냐 하야 윤물새 무성이라. 윤물, 모든 물건들을 윤택하게 하는데 어떻게? 세세하게, 미세하게 다 윤택하게 하는데 무성, 소리 없이. 그래서 소리 없이 촉촉하게 만물을 적시네. 수풍 잠입야 하여 윤물새 무성이라.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촉촉히 만물을 적시네. 멋있죠?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밤에 이제 다 있는데 봄이 돼가지고 밤에 봄비가 소리 없이 부슬부슬 내리는 그거를 묘사를 한 겁니다. 야경 운 구흑하고 강선 화촉명하니. 야경, 덜에 난 길, 들길에 운, 구름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밤에 들길에 이제 비가 오니까 안개가 촉하게 깔린 게 너무 짙게 깔려서 구흑, 어두컴컴할 정도로 안개가 깔려가지고 강선 화촉무라, 명이라. 강에는 배가 한 척 떠 있는데 그 배에 화촉, 등불이 탁 켜져 있더라. 그림이 상상이 되죠. 봄밤에 들판은 안개가 쫙 깔려서 어둑어둑하고 저 멀리 강에는 배 한 척이 떠서 불이 홀로 쫙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경을 그린 겁니다.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 위에 뜬 배는 불빛만 비치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봄밤에 자 어두운 들길 끝에 강 위에 배 한 척 홀로 떠 있는데 불이 하나 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두보가 보고 있는 거지. 효간 홍섭처하니 화중 근관생이라. 효간, 새벽에 간, 본다 이게요. 무엇을? 홍섭처, 붉게 물든 곳을 새벽에 보니 효간 홍섭처하니 화중 근관생이라. 꽃이 중, 따블로 많이 피었다. 어디에? 근관성에. 근관성은 비단금자입니다. 그리고 관은 이제 관할 때 관자고, 그 성도, 사천성의 성도, 서천성. 우리는 요즘은 중국식으로 말하니까 서천성 청두를 이제 옛날에는 근관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근관성의 꽃들이 활짝 피었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이해하려면 두보라는 사람의 인생 역경을 알아야 돼. 오늘은 뭐 본문 시간이긴 하지만 꼭 본문할 때 불교 이야기만 하라는 법은 없죠. 두보라는 사람은, 두보 시는 대표적으로 모든 시가 그렇지만 어떤 전란에서 고통받는, 그 전란에서 고통받는데 부패한 탄간오리들의 또 시달림을 받았던 그 백성들의 고통을 참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참 묘사한 게 두보시의 특징입니다. 이태백의 시는 낭만적이고 뭐 물 위에 달이 떠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리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거가 이태백시고, 두보는 민초들의 괴로운 현실을 참 가슴 아파하고 묘사했던 게 두보시의 특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보라는 사람이 이제 당나라 시대 당현종 때 사람인데, 당현종이 누구냐? 양귀비하고 놀아나다가 이제 인생 종단 중이 아니고
스님이 아니고, 말이 헛나오네. 양귀비하고 내가 놀고 싶은가 봐. 양귀비하고 놀아나다가, 나라 말아먹은 왕이 당현종이죠. 그래서 당나라 말기에 그 유명한 이제 안독산의 난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온통 그냥 요즘 말로 내전이죠, 내전. 전쟁통에 그냥 온 나라 백성들이 맨날 피난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관리들은 또 백성들을 뜯어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두보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보의 인생은, 두보가 이제 관직 생활을 잠깐 했어요. 하여튼 하급 관리 기억은 안 나는 했는데 20대 후반에 겨우 이제 그 전까지는 두보도 나름 표현을 굳이 하자면 사대부 집안 출신이라 관에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자기 부친도 관리였기 때문에 20대 후반인가 그 하급 관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과거 시험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평범한 사대부 집안 자제의 삶, 좀 가난하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겨우겨우 관리가 됐는데 한 달 만인가 그 빌어먹을 안독산의 난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관리고 뭐고 없죠. 이제 피난 가야지. 그 이후로 삶은 이제 계속 피난길입니다. 피난을 다니면서도 이 양반이 신은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하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관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놓지를 못해서 어떻게든 좀 관리를 해보려고 좀 힘 있는 사람들 줄다 보려고 하는 노력을 또 한편으로는 계속 했어요. 잘 안 됐죠, 당연히. 그래서 피난길에서 죽었습니다, 결국은. 전쟁통에 피난 다니다 죽었는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두보라는 사람의 좀 삶의 역경을 보면, 나름대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출세하고 싶은 그런 중생심이 또 그대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뛰어난 시성이긴 하지만, 첫 번째 구절 보면,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어 내리네. 고우지 시절이라. 여기 이제 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좋은 비라 하는 것은 비가 내려야 될 때 알아서 딱 내리면 이게 좋은 비예요. 우리가 2년 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50 며칠 동안 비가 왔잖아요. 이거는 좋은 비가 아니지. 이제 안 내려도 되는데 계속 내리면 이건 나쁜 비고, 지금쯤 비가 딱 내려줘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 딱 맞춰서 비가 내리면 이제 이제 농사도 시작해야 되고 어때 비가 와야 되는데 하니까 비가 탁 온 거야. 그래서 호우, 좋은 비는 지 시절, 시절 인연을 안다. 그래서 당춘 내 발생이라. 마땅히 봄이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비가 내린다. 자연의 섭리를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비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게 이렇게 딱 시절 인연을 알아서 내리는 비가 또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고 수풍잠입냐, 바람 따라 몰래 밤에 이렇게 들어와서 만물을 다 적시는데 티를 안 내고 무성 소리 없이 만물을 다 적신다. 시절 인연을 안아서 찾아오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요즘 말로 해서 자기 PR을 이런 거 안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만물을 적시더라 이거죠.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들길에 안개가 착 짙게 깔려 있고, 저 멀리 끝에는 배 한 척 홀로 외로이 떠서 등불이 밝게 떠 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죠. 근데 이게 두보의 입장에서는 전란을 피해서 평생 피난 다니고 가난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자식이 굶어 죽었어요.
아니 뭐 전쟁통에 뭐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힘이나 있고 빽이나 있으면 뭐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없으니까 자식이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 마침 두부가 요 시를 쓸 때는 그나마 조금 좀 삶이 좀 안정되어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것보다 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봄에 비가 착 와가지고 저 들판 끝에 배가 한 척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이 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송도에 가봐야 됩니다. 서찬성 거기는 그냥 평야예요. 거기는 끝도 없는 평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 들판 끝에 배 한 척 떠 있는 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 조금 이게 조금 밭 좀 있고 들길이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에 안개가 착 깔려 있고 거기 저 어스름하게 배 한 척에서 불빛이 보이는 그러니까 두부가 보기에는 정말 오랜만에 갖는 평화로운 풍경. 진짜 어떻게 나도 올해는 정말 그 농사 같은 거 한번 지어서 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풍경이다 이거지.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제목이 추냐희우란 말이에요. 봄, 밤에 추냐, 기쁨이. 밤에 쓴 거예요. 밤에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효간홍습처. 새벽에 붉게 물든 곳을 보니까 화중 금관생이라. 저 사천성의 수도, 우리로 치면 서울. 그때 당시는 뭐 옛날에 촉이었지. 저 수도 있는데 서울 있는 쪽이 붉게 물들어 있더라, 꽃으로. 그 말인 게 이거는 직접 본 게 아니고 뭡니까? 두부가 상상을 한 거지. 세상이 참 평화롭구나. 그래가지고 내일 새벽에 아마 성도 있는 쪽을 보면 성도가 환하게 이제 봄비를 맞아서 꽃이 펴서 철쭉이나 뭐 붉게 물들어 있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양반이 출세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린 거야. 좀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야 어떻게 다시 좀 관직에 나갈 수 없을까? 이런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금관성 성도 쪽을 쫙 바라보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출세에 대한 조금 남아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대부가 쓴 시, 두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에 비하면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도 전쟁통에 난리통에 사람이 극한까지 내몰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봄에 비 오는 걸 보고도 감동을 받고 그것도 감동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끝으로는 자기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또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중생의 마음이다. 이 시가 유명한 시입니다. 두보의 추냐희우. 그 호우시질이라는 영화 때문에 또 많이 유명해진 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라는 데를 알고 싶으면 그 영화를 보시면 사천성 성도 곳곳이 다 나옵니다. 저는 그 서찬성 대지진이 2007년도인가 났죠. 7년도 맞습니까? 하여튼 그 전에 다행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지진 나기 전에 그 성도의 모습을 한 보름 동안 그때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오래된 도시라 좋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뭐 댁에 가서 시간 되시면 요즘 뭡니까 넷플릭스 가입자도 떨어져 가지고 뭐 주가가 뭐 40%가 폭락했네 하니까 넷플릭스 좀 영업도 좀 시켜주고 해서 호우시절 한번 보십시오. 영화가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중생들의 마음이고 그럼 우리 진각국사는 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 지금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각국사 이거는 제목이 없어요. 그냥 진각국사가 스님께서 법문할 때 이런 걸 시중이라고 그래요. 대중들 앞에 펼쳐 보인다. 제목은 없고 그냥 법문할 때 시를 쫙 워낙 이제 그런데 뛰어난 분이니까 한 겁니다.
새우 비미하니 청기 기설이라. 청풍 담탕하여 조의 전창이니 당관 시절이여 불효상량이라. 이거는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보고 읽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번역한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냥 한문은 그렇구나 느낌이 그거 말고, 보슬비 청기를 누설하고 불어오는 맑은 바람 조사의 뜻 분명하네. 따지거나 여기저기 날뛰지 말고 다만 시절 인연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우 비미, 새우 가느다란 비, 보슬비,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비미. 이 비자는 비우자 밑에 아닐 비자를 써요. 이게 우리는 거의 안 쓰는 글자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아니야. 어떤 비냐면 안개는 아니고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비가 워낙 가늘게 내리니까 이게 비자가 이제 눈 펄펄 내릴 비자거든. 마치 눈이 막 흩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니까 청기가 누설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이 연기실상의 이치가 보슬비가 내림으로 해서 다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청풍 담탕하니 조의 전창이라. 청풍, 맑은 바람이 담탕, 탕은 쓸어버린다는 말이고 담은 아주 이렇게 맑다. 맑은 바람이 샥 부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싹 다 쓸려 나간다. 그러니까 조의, 조사의 뜻이 전창 다 드러난다. 맑은 바람이 샥 부니까 조사의 뜻, 이 연기실상의 이치가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단관 시절이여 불효상량이라. 단관, 단지 바라보라. 무엇을? 시절을 바라보라. 여기 시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두부의 시도 제일 앞에 호우지 시절, 시절이라는 말이 나요. 사실은 두 시절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부부의 시도 시절 인연을 이야기하고 진과국사의 시절도 역시 시절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당관 시절, 다만 시절 인연을 관하라. 뭐 하지 말고, 불효, 뭐 하지 말고, 상량하지 말고. 상량이라는 말은 따지고 분별하고 헤아리해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상량.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다만 시절 인연을 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봄비가 와서 이 청기가 연기실상의 이치가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났고 또 맑은 바람이 샥 불어서 조사의 뜻이 이 세상의 이치가 환하게 드러났는데 너는 왜 쓸데없는 분별과 망상만 피고 있냐? 그러지 말고 다만 이것 연기실상의 이치, 시절 인연 그것만 잘 해라? 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상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이제 이렇게 분별심을 가지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화두 중에 대표적인 화두가 뭡니까? 구자무불성. 개는 불성이 없다. 예,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우리 조주 스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조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는 무라, 없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자, 개라고 하는 것은 무불성이라, 불성이 없다. 대표적인 화두입니다. 이 화두를 가지고 이제 상량심을 낸다는 말, 분별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주 스님은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마 이 말은 이 개가 불성이 없다는 뜻은
이렇게 말한 것은 걔가 불성이 없다기보다 어떤 비유를 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개와 같은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 개와 같은 동물들처럼 네가 개 같은 마음을 쓰면 그게 바로 너는 불성이 없는 거야. 이런 뜻인가? 내가 중생심을 내면 불성이 사라지는 걸까? 요렇게 지 혼자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분별심을 내고 이게 상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건강하게 사고 안 치고 말 잘 듣고 잘 있을까? 이거는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 따지는 거지. 이게 뭐지? 왜 이게 여기 있지? 이걸 왜 시계라고 하지? 나는 시계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눈에 시계로 보이냐? 이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근데 따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막 이렇게 조사하고 관측을 해가지고 우리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 관측을 한 거야. 이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분석하고 따져가지고 그걸 발견을 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냥심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가 왜 불성이 없지? 있는데 일부러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인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중생심을 내면 그게 불성이 없는 건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혼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상냥심이다. 그래서 정강스님 법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상냥시 기굴이라. 그 다음에 또 뭐지? 상냥시 기굴이고 문자시 조강이니라 이런 말이. 상냥이란 아까 말한 그런 막 분별심 내고 뭐 따지고 하는 것은 귀신굴이다 이거지. 귀신굴이 어떤 데입니까?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막 귀신들이 막 있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정신이 어때요? 혼란하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길을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 상냥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귀신굴이다. 그리고 문자는 조강이다. 조강은 조강지체할 때 그 조강입니다. 조는 이제 술을 막걸리 같은 거 이제 국물로 술을 담그고 나면 남는 찌꺼기 그게 조고 강이 경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고 난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아주 쓸데없는 거지. 조강지체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옛날부터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 때는 정말 살뜰하고 사랑스러운 마누라였는데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도 많고 하니까 내 마누라가 뭐처럼 보이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예를 들면 술 담그고 나면 찌꺼기처럼 마누라가 보이는 거지. 그런 마누라가 조강지체예요. 어쨌든 조강이란 말이 문자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술찌꺼기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하자오. 그러면 문론이 그럼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봉행여 우적이라. 몽둥이가 봉자가 몽둥이 봉자 몽둥이가 막 때리는데 마치 빗방울과 같다. 이 말은 살살 때린다는 말이 아니고 빗방울이 하나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죠. 비는 어떻게 옵니까? 온 천지에 그냥 막 우당탕탕 오잖아요. 셀 수도 없이 많이 후다닥 내리잖아요. 몽둥이가 막 셀 수도 없이 막 때린다 이거지. 화두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누군가 내를 몽둥이로 막 정신없이 패면 마치 그냥 장마철에 먼지 나듯이 막 패면 그게 이제 봉행여 우적이라 유식한 말로 그렇게 패면 내가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팰까? 그냥 펴려고 저렇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이런 생각 못 하죠.
마구 펴면 아무 생각이 없죠. 그저 무슨 생각뿐입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아이고 아파라.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화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 이야기가 나왔어. 그 자리에 안 온.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 생긴 거라든가 뭐 습관이라든가 그 친구와의 관련된 뭐 기억들 막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입안에서 막 맴도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깜빡깜빡 하는데 뻔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뻔하게 아는데 안 나와, 내 입에서. 사람 미치죠. 그럴 때는 그게 뭐지? 왜 생각이 안 날까? 어제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런 계통일까? 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막 요러고 있잖아요. 요게 화두입니다. 요게.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그거 하나. 그래서 구자무불선 개는 왜 불성이 없는가? 이거는 이제 이게 왜 화두냐? 하늘같이 떠받드는 스님께서 내한테 개는 불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스님이 내보고 죽으라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 스님의 말은 무조건 진리인데 개가 불성이 없다고 말한 거야. 그럼 이것도 진리란 말이야. 어째서 불성이 없지? 딱 막히는 거지, 여기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어떻게 생각을 해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딱 막히는 거야, 생각이. 이게 화두입니다. 이렇게 화두는 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진각국사께서는 비가 부슬부슬 이 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걸 보고 당관 시절 불효상량이라 분별심 내지 말고 연기실상의 이치를 오로지 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각국사 스님의 시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진각국사 스님은 비를 이제 보고 연기실상의 이치를 우리가 깨쳐라. 비가 내려서 세상의 모든 걸 청소를 해가지고 천기가 누설이 되고 맑은 바람이 불어서 이 세상 이치가 환하게 드러났는데 네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연기실상의 이치를 모른다. 그러니 이 멍청한 중생들아 비가 올 때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연기실상의 이치를 깨쳐라 라고 이제 진각선사께 국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 더 적어왔는데 그건 뭐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봄비와 관련해서 중생들과 깨달은 도인은 똑같은 비를 보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두보의 시가 뛰어나지만 아직은 그 안에 틀어내지 못한 중생심이 있고 우리 진각국사 스님의 시를 보면 그 비 내리는 것 하나에도 연기실상의 이치를 깨치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올 때마다 야 멋있다. 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비가 오면 이 비가 세상 이치를 다 환하게 드러내는구나. 근데 나는 아직 나도 모르는 이 분별심에 내가 휩싸여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중생 속에 헤매고 있구나. 내가 빨리 깨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양을 제공을 하죠. 그 우리 공양주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좀 수고를 하셔가지고 공양들 몇 년 만에 절여서 먹는 거니까 바쁘시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오후에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봉사자분들은 그 확대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초파일 준비를 위한 꼭 참석하시고, 감사합니다.